안녕하세요. 드라마의 진심인 남자 리뷰어제입니다. 지혜중 후속으로 오늘 첫방을 마친 악의 마음을 읽는 자들 1회를 다 본 후 지금 드는 생각은 어서 빨리 내일이 와야 한다 인데요. 개인적인 감상평일 수는 있지만 저는 작감배가 진짜 찰떡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무려 박보람 연출과 설이나 작가는 첫 드라마 입봉작임에도 한시도 눈을 떼기 힘든 1회를 만들었고, 김남길을 비롯한 진성규, 정만식 등 배우들 또한 흡입력이 있는 연기로 캐릭터와 몰아일체가 되었죠. 드라마 악의 마음을 읽는 자들의 원작은 국내 1호 프로파일러 권일용 교수가 쓴 동명의 논픽션 에세이를 원작으로 하고 있는데요. 작중 김남길이 연기하는 주인공 송하영은 실제 권일용 교수를 모티브로 만들어진 캐릭터이고, 진짜 권일용 교수님은 이번 드라마에 자문으로서도 참여했습니다. 드라마의 큰 틀은 1회 국영수가 송하영에게 아직 대한민국에는 존재하지 않는 프로파일러를 권유하며 내민 책 마음 사냥꾼에서 알 수 있듯이 삐뚤어진 인간들의 마음을 들여다보며 가끔은 그들과 같은 생각을 함으로써 악을 찾아내는 프로파일러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등장했던 책과 동명인 미국 드라마 마인드 헌터와도 비슷한 부분이 많습니다. 시대를 대표하던 이미지들이 바뀌어가던 때에 갑자기 드러난 연쇄 범죄를 추적하기 위한 기존과 다른 방식의 수사기법, 프로파일링, 악의 마음을 읽는 자들 또한 비슷한 시대 배경을 보여주며 드라마가 시작합니다. 1998년 삐삐가 사라지고 핸드폰이 시작되며 전자 오락실 대신 PC방이 많아지던 그 시절, 마인드헌터의 배경 속 미국처럼 대한민국도 과도기에 놓여 있었고 그곳에 송하영이 있었습니다. 강력계 형사였던 송하영은 당시 대한민국을 시끄럽게 하던 연쇄 살땡마 빨간 모자를 추적 중이었는데요. 계속해서 범인을 놓치며 허탕을 치고 있던 그때 하나의 사건이 더 터집니다. 대봉동 20대 임산부 살땡 사건. 이 사건이 바로 주인공 송하영이 본격적으로 악의 마음을 읽기 시작하는 계기가 된 사건이죠. 기존의 사건들과 달리 동기나 이해관계가 애매한 묻지마 사건의 시작. 대봉동 사건의 경우 남자친구인 방기훈이 범인으로 바로 잡히는데요. 그를 잡은 건 전형적인 옛날 스타일의 강력반장 박대웅 경감, 송하영의 직속 상사이자 어찌 보면 정반대 대척점에 놓여있는 인물인데요. 그에게 방기훈은 완벽한 범인이죠. 동기 명확하고 관계 확실하고 증거 또한 나왔고 누가 봐도 의심할 필요 없는 범인. 그렇게 박대웅은 확신을 갖고 때려서라도 자백을 받아내려 합니다. 하지만 송하영은 전혀 그의 행동에 동의할 수 없죠. 무턱대고 전과자라는 사실과 정황 증거만으로 범인이라 확신하는 그의 태도를요. 결국 송하영은 스스로 범인의 증거를 찾기에 나서고 결정적 증거인 지문을 찾아내지만 대조군이 존재하지 않아 용의자를 특정하는 데 실패하고, 그 사이 빨간모자 사건의 범인이 잡혔다는 소식과 대봉동 사건 또한 방기훈의 범행으로 사건을 종결시킨다는 소식을 접하며 1998년 송하영의 노력은 물거품이 됩니다. 하지만 이후 1회 마지막 씬에서 철저하게 본 모습을 감추고 이중적으로 생활하는 진짜 빨간모자 사건의 범인이 모습을 드러내며 송하영이 가졌던 의심이 맞았다는 가능성에 힘을 실어주는데요. 리뷰어제 또한 송하영과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대봉동 사건의 범인이 방기훈이라 표현된 건 그의 전직이 조폭이었다는 것, 그에게 욱하는 성격이 있었다는 것, 이런 정보와 함께 사건 당일 방기훈이 여자친구와 다툼까지 있었던 장면이 등장하니 누가 봐도 범인은 방기훈이었죠. 물론 박대웅도 그런 이유로 방기훈을 범인으로 확신했고요. 하지만 범행 장면을 유심히 살펴보면 그가 범인이 아니라는 사실은 금방 알 수 있었죠. 방기훈은 최화영과 다툴 당시 여자친구의 집이었으므로 신발을 벗고 집에 들어와 있던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차후 차화연이 피해를 입을 당시를 보면 그녀를 해치는 범인은 발에 신발을 신고 있는 상태였죠. 나가려고 신발 신었다가 다시 들어와 그랬을 수 있지. 네, 물론 그랬을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범인이 굳이 멀쩡하던 바지를 롤업까지 해서 들어오진 않았겠죠. 결국 저의 예상은 차화연이 버스에 내린 후 집에 갈 때까지 따라오던 건 빨간 모자가 맞고 그녀의 집에 어머니가 있자 숨어 있던 거죠. 어머니가 집을 떠난 후 차화연은 샤워를 했고 그 사이에 빨간 모자는 차화연의 옷장 안에 숨게 됩니다. 그리고 직후 남자친구가 들어왔고요. 결론적으로 차화연과 방기훈이 다툴 당시 그 집에는 총 3명의 사람이 있던 거죠. 이후 주먹으로 벽을 치는 등 분을 삭히지 못했던 방기훈은 그 집을 떠났고, 남자친구가 떠난 뒤 혼자 남아있던 차화연을 옷장에 숨어있던 빨간 모자가 나와 해친 것이죠.
또한 차화연은 샤워 직후 라면을 먹기 위해 물을 올렸고 물을 올리자마자 방기훈이 등장. 대화를 몇 마디 나눈 후 말다툼이 시작되었는데 차화연이 빨간 모자에게 당한 직후 라면물을 보면 상당 부분 쫄아 있는 것을 볼 수 있고 그것은 분명 다툼과 범행 사이에 시간 텀이 있는 걸 보여주는 복선 같죠. 그리고 결정적으로 차화연 사건을 수사 중이던 송하영이 동네 현관마다 쓰여있던 낙서 남자는 1, 여자는 2, 아이들은 3으로 표시한 암호를 풀어내며 범인의 직업이 배달부일 것이라 예상했던 것처럼 1회 마지막 등장한 빨간 모자의 직업도 배달부. 결국 대봉동 사건과 1회 마지막 사건의 연관성이 2회의 주된 내용이 되겠죠. 차화연 옷장에서 발견된 주인 없는 지문도 왠지 2차 장소에서 한 번 더 등장할 듯 하고요. 하지만 그때도 확인되지 않았던 지문이 지금에서 확인될 일은 없겠죠. 확인할 수 있는 건 두 사건의 범인이 한 사람일 수 있고 결국 그 말은 현재 감옥에 있는 방기훈이 범인이 아닐 수도 있다는 말. 송하영은 1년간 공부한 프로파일링을 통해 주민등록조차 되어 있지 않은 유령을 패턴이나 성향 분석을 통해 찾아가겠죠. 그리고 비슷한 전과가 있는 사람을 찾아 또 다른 정보를 얻기도 하겠고요. 결국 빨간 모자 사건은 이렇게 프로파일링 기법이 현실적으로 필요하다는 필요성을 증명하게 되고 아마 3, 4회부터는 본격적인 프로파일러의 모습을 대중들에게 보여줄 텐데요. 이처럼 악의 마음을 읽는 자들 1회는 보이기는 시그널처럼 보였지만 깊게 들어가면 살인의 추억이란 영화를 떠오르게 했습니다. 계속해서 생겨나는 피해자들, 노력하지만 잡을 수 없었던 범인, 결국 용의자를 잡았지만 증거가 없어 놓아줄 수밖에 없었던 현실. 언뜻 떠올려지기엔 메인 카피가 아마도 미친듯이 잡고 싶었다가 아니었나 싶은데요. 지금처럼 발전된 과학수사 기술의 부재로 해결하지 못했던 수많은 사건을 몸으로 부딪히고 다치면서까지 꼭 잡고 싶었다는 노력을 보여줬던 송강호, 김상경 주연의 영화. 그래서 악의 마음을 읽는 자들을 보자 이 영화가 생각났던 게 아닐까요? 1990년대 후반과 2000년대 초반의 과도기, 발전되는 과학과 바뀌어가는 트렌드 속에 동기는 생각 않고 증거와 관계를 무시한다 생각하며 범죄자의 마음만 이해하려는 듯 보였던 프로파일링이란 수사기법을 불신하던 수사권 안에서 힘든 싸움을 시작했었던 사람들의 이야기. 지금까지 서사가 있던 많은 살땡마들이 등장하던 드라마와 달리 범인은 단지 범인으로 대신 그들을 잡기 위한 사람들의 치열함을 그린 드라마. 간만에 심취해서 볼 듯한 드라마가 나온 것 같아 설레이는데요. 과연 여러분은 악의 마음을 읽는 자들을 어떻게 보셨나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리뷰어즈는 2회 리뷰로 돌아오겠습니다.